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6월, 7월에 여행업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을 보기 위한 마일스톤 확인. 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이 시리즈 기획의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봐야 할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그 요소에서 확인해야 할 6월, 7월의 마일스톤도 같이 보고 오시죠. 항공사와 여행사가 살아나기 위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 원인이 없어졌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항공업과 여행업의 상황이 호전될 걸 미리 감잡을 것인가. 세 번째는 타격을 받은 여행 심리는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현재 상황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당연히 원인은 안 없어졌어요. 저도 의학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예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행업에 타격을 주었던 몇 가지 질병이 있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런 질병들을 생각해 보다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 질병들은 어떻게 끝나게 됐나요? 당시에 전 세계를 질병 재난 상태로 몰고 가던 이 병들의 최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기억 속에는 타미플루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끝난 건지 몰라서 자료를 찾아서 비교 분석 한번 해봤어요. 먼저 여행업계 사람들이 질병 타격으로 제일 먼저 꼽는 사스.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코로나와 비슷한 점을 볼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종이 생긴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죠. 그런데 사실 사스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네요. 박쥐가 사양 고양이에게 옮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 다시 사람에게 옮은 것이라고 합니다. 호흡기로 감염이 되고 증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안 되었었네요. 현재 코로나처럼 그냥 대증치료, 즉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의 치료만 했었었고요. 이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치사율이 다르죠. 사스가 거의 10%대에 가깝습니다. 10%대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또 다른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신종플루. 꽤 오래 갔네요. 1년 4개월. 그렇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이 강력한 독감의 일종의 특성으로 보여지고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네요. 유사점으로는 비말 감염, 차이점으로는 다들 아시는 타미플루라는 치료법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메르스를 보면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낙타에게서 옮는다고 기억하는 부분이 사스와 마찬가지로 박쥐가 낙타에게 옮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 전염된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증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법도 대증 치료로 같고요. 치사율은 메르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감염자의 대부분이 고령이었다는 점과 중동 지역에서의 집중 발생 등 전파면에서는 코로나만큼 강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뚜렷이 몇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는 신종플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감염 경로, 증상, 치료법이 사스, 메르스,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말 감염이 되고 대증 치료로 치유를 하고 이런 부분이요. 세 번째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셋 중에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잠복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엔 같은 얘기입니다. 전파 속도가 빨라요. 전염 속도가 빨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사실상 예전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즉 백신의 개발과 관계없이 사태의 진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세 번째에 있었던 빠른 전염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사태가 모두 진정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전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재난 상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전파되는 부분, 전염이 되는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자의 추이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18일경, 즉 거의 2월 말에서부터 3월 1일까지 약 보름 만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정말 전파 속도가 빠르죠. 아까 살펴본 질병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잠복기에서 전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았었던 초기에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많은 수가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계심을 최고조로 올리면서 이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줄였던 감염자 수로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가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선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들 접하는 소식들이에요. 2차, 3차 감염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시금 예전에 2월, 3월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프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 감염자의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한창 확진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도 회사 출근이나 미팅 혹은 화장실 같은 곳까지도요, 어쩔 수 없이 밀폐 공간에서 타인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을 텐데 왜 더 늘지 않고 사태가 진정되어 가고 있죠? 아마도 이 사이에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매우 신경 쓰고 노력을 했겠죠. 이 노력에 의해 코로나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어도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중이었다는 걸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각자의 방역에 대한 노력으로 완전히 뿌리 뽑은 것은 아니어도 확산세를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이건 한국의 상황이고 해외에선 다르다, 해외는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해외여행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활방역에 대해 아는 나라일까요? 이런 방식이 효과를 보이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는 있었겠지만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스크 품절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결국 빠르냐 늦냐의 차이고 호전의 방향성을 거스를 곳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의 확진자 수를 다 합한 자료의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2020년 5월 29일 기준 자료고요. 한국보다는 약 한 달 늦게 3월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확진자 수의 그래프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는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전체를 합해서 그렇지 한국처럼 급격한 진정세를 찾은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점차 늘어나겠죠. 이런 방역의 경험치나 홍보, 실천 등은 사실 가장 효율적인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무서운 점은 각 교류를 단절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패닉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혼자 방역의 효율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다면 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텐데 과연 이렇게 고집을 부릴 곳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길게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백신이 개발 안 된 상황에서도 방역 노력에 따른 효과적인 바이러스의 근절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감염자 수의 증감세, 그렇다고 단순히 몇 명이 더 늘었다, 줄었다의 증감세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타격을 준 시점, 즉 3월과 4월의 확진자 수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는 증감 수치가 항공사와 여행사가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마일스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6월, 7월 중에 지켜보고 있다가 마치 3월이나 4월처럼 대량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예전 상황을 반복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해야 할 거고요.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가 된다 해도 예전만 못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미래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해외여행 안 가. 딴 나라 가서 걸려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냐? 아예 뭐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도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종식이 되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학 전문이 아니니까 최근 일어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체크해 볼 만한 부분에 마일스톤을 놓겠습니다. 만약에 여행이 안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교류를 시작해보고 소수의 인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이 한동안 문제없이 지속이 되다가 조금씩 해외를 나가는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흐름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어떻게 영상이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질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와 소식들은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부정되는 뉴스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최근 계속해서 지역 감염으로 퍼지고 있는 2차 확산도 그 규모나 전파의 속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서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